인도는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인모스는 몇 년 됐잖아요. 어디다 투자했냐면 니프티 50이라는 여기에 10개 종목을 투자하죠. 12개월 포워드 EPS가 20배가 넘어가니까 신흥국 중에서는 단연 비싼데요. 인도 투자는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을 거다. 분산 투자를 한다면 오늘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 투자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분산 투자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떨어지면 더 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가면 계속 파는 거죠. 애플도 팔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는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하고는 완전 다른 투자인데 섞여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계속 애쓰는 거는 뭐냐면 이론적인 장기 투자와 이론적인 자산 배분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락하는 주식은 장기 투자를 적용하고요. 상승하는 주식은 단타를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원래는. 할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시장을 대응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시장에 대응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폭락했을 때 싸게 사는 거가 대응하는 거지, 마켓을 따지면서 뭐 지금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개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이유는 개도 잘 모르면서 계속 개에 집중을 하면 실패하고요. 시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각각 개별 자산을 평가를 못하고 밸류에이션 못하니까 엄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아닌 사람은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장기 운영 자금들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분산 투자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분산 투자가 대상이 될 때 제일 좋은 대상은 이거죠. 뭐냐면은 배분 효과가 가장 우수한 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같이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보시면 국가 중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얘가 브라질이 올라갈 때 인도가 올라가는 게, 브라질이 떨어질 때 인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과 가장 외따른 오는 게 인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는요, 요번에 4월달 조정할 때 얘네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얘는 내수로 거의 똘똘 뭉친 그 부분이 커요. 내수 비중이 70% 8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분쟁에 전혀 그 휩쓸리지 않을 구조를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그게 있네요.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얘는 시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혜택을 받겠죠.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조정을 했는데 얘는 하지를 않았어요. 요때 누구 또 올라왔죠? 중국도 올라왔거든요. 얘네들 다. 중국은 완전 미국이 밟아서 따로 놀고요. 인도는 원래 구조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잘 봐서 만약에 괜찮기만 하면 분산 투자 효과는 높을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이번에 어떤 계기를 맞았죠.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권자만 9억인 세계 최초 선거를 합니다. 이 총선이 언제 끝나냐? 6월 1일 날 끝나요. 6주간 동안 선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있죠. 나렌드라 모디. 이 나렌드라 모디는 2014년도 제가 대치 센터에 있을 때 고객들이 엄청나게 인도 투자에 관련돼서 이제 잘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이 사람 인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때, 그때 이제 많이 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리 되고 나서 인도로 전 세계 돈이 다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그 경제 정책이 정말 훌륭합니다. 국민당 뭐 이런 것처럼 이 인도의 이제 가장 큰 당에 속한 이 자기 그 당으로서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압승할 거는 어느 정도 뭐 거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년속
그 총리가 되는 거는 거의 뭐 비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엄청난 인프라 투자, 엄청난 그런 제조업 부흥 이런 것들에 투자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혜택이 인도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여러 번 인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차이나 이미 인구는 중국을 앞섰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중국보다 더 인구가 높고 특히 젊은 인구가 압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전 세계 1위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쪽의 매력은 이런 거죠. 인도가 이게 중국 GDP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도 GDP인데 상대도 안 되죠. 근데 중국의 GDP가 계속 이렇게 그 산술 곡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인도가 그 정도 선에 온 겁니다. GDP가 혁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도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다 그랬죠. 특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도는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직접 투자하려면은 신분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간접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투자하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투자하는 수단의 투자 업종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이런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얘까지 5개. 숫자로는 5개는 아니고 키움도 있기 때문에 더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 ETF는 더 많아 이거보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도 5가지 정도에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INDA라고 하는 거는 미국 ETF입니다. 근데 얘는 블랙락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모스는 몇 년 됐잖아요. 어디다 투자했냐면 이걸로 니프티 50이라는 거. 이 니프티 50이라는 건 사실 인도는 직접 투자 못하기 때문에요. 인도의 거래소나 인도의 주식시장 거래소가 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 다 지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MSCI 인도 지수. 그 다음에 니프티 50이라는 인도 니프티 50 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벤치마크로 얘네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요번에 처음으로 코덱스니까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인도 타타그룹만 투자하는 ETF가 나왔는데 얘는 요 인덱스를 만들어 줬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수가 인디아 코퍼레이트 그룹 인덱스라 그래서 요거 타타그룹에 관련된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면 타타그룹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타타그룹은 어떠냐면 미국에 있는 제1위 그룹이고 우리로 면 삼성그룹 같은 데인데 여기에 10개 종목을 투자하죠. 거기에 이제 10개 종목 58% 조금 더 나머지를 투자하긴 하는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뭐 인도 최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로 얘네만 투자하는 요런 타타 인덱스가 처음 나왔지만 요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니프티 50 인모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금융 56%를 그냥 투자해야 합니다. IT 17%, 에너지 14%. 그런데 저희가 미국 ETF인 INDA 얘를 투자하면 얘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니프티 50하고는 다른 구조예요. 보시면 금융이 줄어들고 IT가 더 이제 줄어들고 대신 뭐가 생겨요? 여기에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미 소비가 많아지고 산업재가 이제 없는데 얘는 생기게 되죠. 필수 소비도 많아지고 에너지가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MSCI 인도는 약간 다른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도 뭐가 달라지냐면 올해만 들어서도 수익률이 달라합니다. 보시면 MSCI 인도 지수는 보시면 요런 다른 어떤 업종에다 투자를 하는 덕에 YTD 올해 들어서 11% 났어요. 인모스트가 투자한 삼성 인덱스 인디아 니프티 50 같은 경우에는 8% 났거든요. 요게 이제 날짜는 좀 됐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는 좀 나지만 뭐 대략 그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11% 났죠. 지나간 4달 동안에는 얘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고 타타는 조금 더 좋았어요. 타타는 그 안에 있는 타타그룹 안에 있는 걸로만 하기 때문에 보시면 실적은 타타그룹만 투자했을 경우는 성과가 좀 더 높죠. 니프티 50보다. 그 안에 구조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구조합니다. 컨설턴시, 그 다음에 타타모터스라고 인도 최고의 자동차 회사죠. 그 다음에 뭐 IT 회사, 타이탄, 그 다음에 타타 스틸,
뭐 타타 파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 타타 그룹의 회사들로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니프티 50하고는 좀 다르게 이 구성이 바뀌게 돼요. 특별히 어떤 게 많아지냐면 소비재가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금융이 없어지고 매출 이익 성장률은 금융 이런 쪽보다 부동산, 임의소비, 산업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니프티 50에는 산업재나 이런 부분들, 부동산이라는 투자가 없어요. 금융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MSCI 인도, INDA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산업재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임의소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소비재가 더 늘어나니까 실제로 조금 더 투자 효과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타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금융이 있는데 여긴 금융이 없어요. 타타는 아예. 그래서 인도에 금융을 투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소비재를 투자하자라고 생각하면 타타가 좋습니다. 사실은 인도는 아직 그렇게 1인당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재 기업에 대해서 유망하다 이런 말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그 대신 현격하게 상장된 기업들은 성장을 소비재 기업이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변동성은 크지만 성과는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IT도 26%나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없는 인프라가 들어가요. 아까 제가 모디가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선출돼서 출발을 하면 엄청난 인프라 투자, 엄청난 제조업 투자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혜택을 입는 게 인프라 IT 소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타타그룹 인덱스가 들어온 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성과를 보면 가장 높은 거는 소비입니다. 인도 소비죠. 없어요. 소비지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스윙 퀄리티 뭐 그 다음에 이제 MSCI 인도 있죠. INDA라고 있다 그랬고 니프티 50 요게 가장 이제 밑에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성장률은 높은 편이라서 예. 지금 현재는 니프티 50밖에는 투자 방법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니프티 50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버스가 투자한 코덱스 니프티 50은 상위 10개가 58.8% 차지했고 보시면 금융이 38%, IT 12%, 에너지 12%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도 뭐 충분히 효과는 내긴 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HDFC 요거 금융이죠. 은행. 그다음에 ICICI 은행 이런 게 뭐 크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IT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포시스 이게 큰 기업이죠. 이런 것들에 주로 투자해 왔기 때문에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미국 ETF인 INDA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코라 그래서 콜롬비아 인디아 컨슈머 ETF라는 게 있네요. 요거 이제 소비재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게 소비재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려면 요걸 하는 거죠. 얘도 성과는 뭐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재 기업을 노린다면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는 인코라는 ETF를 하면 좋겠고 아까 미래셋의 니프티 50과 삼성 자산운용의 니프티 50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셋은 선물을 많이 운영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그러니까 코덱스 니프티 50은 이제 선물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선택이 없이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인도는 미래셋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펀드 같은 걸 알아보시면 유일하게 미래셋이 중소형주 펀드를 갖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미래셋은 일찍부터 해외에 리서치를 운영해 왔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왔냐면 어려워져도 철수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상주했던 그런 리서치들을 통해서 리서치 인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들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도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안 하고 굉장히 적극 투자하는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인도 투자를 할 때 기업 위주로 ETF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미래셋의 중소형주 펀드 그런 것들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도는 앞으로 계속 부각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을 대항하고 위한 미국의 대항마예요. 보시면 중국의 1대1로와 대비되는 IMEC라는 그런 통로가 인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인도, 중국, 유럽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인도를 끌고 가고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을 대항하려면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석유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싸게 받아서 생산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 제품 생산량 3위입니다. 압도적으로 미국, 중국 다음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인도 석유 제품의 대외 수출 규모는 1, 2년 내에 3배, 4배까지 상승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GDP의 모멘텀의 어떤 위치에 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곳은 인도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가 하면 PBR ROE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밸류업, 한국의 밸류업 바람이 불었는데 미국 주식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이유가 미국은 ROE가 높습니다. 한국은 ROE가 낮아요. 그래서 ROE를 높이는 방법을 하는 게 밸류업인데 저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는 한국도 상당히 뭐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밸류업의 흐름이 계속 될 거로 보고요. 한국도 유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인도는 보시면 ROE 비율이 이렇게는 없습니다. 이게 ROE거든요. 미국이 ROE 최상위 국가인데 인도도 만만치 않죠. 한국 어디예요? 여기 ROE 여기 최하위 ROE 국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오릅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리의 몇 배? 이만큼. 거기다가 PBR까지 따지면 굉장히 저평가. 지금도 12개월 포워드 EPS가 20배가 넘어가니까 신흥국 중에서는 단연 비싼데요. 얘네 잠재력으로 봐서는 지금도 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이런 수익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 같은 경우는 니프티 50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쪽들을 좀씩 넓힐 수 있으면 좋은데 점점 인덱스가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소개드렸던 요 정도의 그것만 갖고도 인도 투자는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